안녕하세요. 일단 제 피부 타입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어떤 사람이 그냥 딱 봐도 건성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유분이 없는 건 아니어서 코랑 볼 쪽에 유분이 이렇게 나와서 여름에는 프라이머를 발라줘야 되는데 그게 수분이 부족하면은 유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수부지인가? 하고 수부지 화장품들 시도를 해봐도 수부지 화장품은 저한테는 또 너무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분이 많이 부족한 건성? 그래가지고 유분이 또 같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코랑 볼 쪽에는 모공 늘어짐이 있어요. 네, 그런 피부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상당히 얇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크서클도 푸른 혈관이 비칠 정도로 조금 피부가 얇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쓸 때 상당히 조심해서 쓰는 그런 피부입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되게 효과를 많이 본 건성 화장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맨날 영업을 하다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 보이는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르본이라는 데서 나온 어떤 겔팩인데요. 저는 이거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또 사고 그 다음에 또 이 같은 회사 나온 이거를 또 사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구분 잘 하려고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은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샀던 팩은 이건데요. 이거는 겔팩이에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 새파랗죠.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름은 이렇게 데콘제스티브, 그래서 짧게 데콘겔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아줄렌 팩으로 유명하기는 한데 제가 성분 같은 걸 찾아봤을 때 아줄렌이 맨 앞쪽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약간 이런 수분 보충해주는 성분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저는 사실 광고를 보고 샀거든요. 근데 제가 막 충동 구매를 하는 타입도 아니고 광고를 보고 막 뭘 사지 않는데, 광고를 보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후기를 보니까 후기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속는 셈 치고 사볼까 했는데 이게 진짜 비싸거든요. 10만 원대 후반? 지금은 2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화장품도 그냥 올리브영 걸 쓰지 그렇게 비싼 거를 썼다가도 뭐 그렇게 좋은가 하고 또 올리브영을 돌아, 이런 타입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최근에 모공 늘어짐 고민이 너무 심하고 여름인데도 속건조가 있어가지고 뭔가 바꿔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속는 셈 치고 시도를 해본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후기에 보면은 따갑다고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처음에 사가지고 이거를 피부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따가워요. 이게 피부가 건조할수록 따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 전체에 다 발랐는데 처음에는 쿨링감인가 했는데 정말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지금 나 이거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따가웠어요. 근데 후기에서 다들 처음에는 따갑다 이런 말 해가지고 참았는데요. 한 5분 정도 후에 따가움이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느낌은 피부 안쪽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저 피부 안쪽에서 내가 시원함을 느낀 적이 있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안쪽까지 시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부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피부 톤이 약간 얼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정돈된 느낌이 나기도 하고, 모공 주변에, 저는 모공 주변이 살짝 부어오른 듯한 느낌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쫙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모공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도 나고, 한 번밖에 안 썼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거를 산 거죠. 이거 아니다, 요거 허브팩. 이게 데콘이랑 허브랑 둘 다 유명한 팩인데, 허브는 색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허브 색깔 나죠. 근데 이게 저는 이 허브팩 진짜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려고 찍는 영상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얘는 색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데콘젤은 아줄렌 천연 색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허브팩에서 왜 이거를 굳이 색소를 넣었을까 하는데, 이게 향도 엄청 좋고요. 얘는 보통 수분 보충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수분 보충보다는 모공
깨끗하게 해주고 모공 조여주고 약간 그런 효능을 가진 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 같은 데서 안내도 이거는 맨날 써도 되고 이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이렇게 써라 하는데, 저는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이렇게 그냥 번갈아 가면 쓰기도 하고요. 근데 피부에 전혀 무리가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엄청 얇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저한테도 무리가 가진 않았어요. 예. 저한테는 이게 좀 덜 따갑거든요. 근데 뭐 사람마다 둘이 비슷하게 따갑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것도 진짜 좋아요. 근데 이 팩은 저는 그냥 바르고 자기도 해요. 바르고 나서 한 10분 정도 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마르면은 그 위에 이제 다른 기초를 더 바르고 나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거는 초록색이 되게 그냥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바르고 그 상태로 자기에는 약간 좀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팩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팩하면 항상 샤워를 해서 팩한 걸 다 씻어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팩을 마스크팩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은 그렇게 안 하면 팩이 뭐냐에 따라서 트러블이 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팩하고 샤워를 해요. 그냥 어차피 안에 흡수된 것만 남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도 진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데콘젤을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영업을 해가지고 친구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는 이 두 개를 같이 샀는데 그 친구는 저랑 다르거든요. 수부지인데 이제 좀 지성 쪽에 가까운 수부지인데 그 친구도 너무 좋다고 하고, 그 친구 말은 자기는 모공의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수분이 가득 차니까 오히려 기름이 덜 나오는 느낌이어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 르본 회사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산 거죠. 이거는 리에듀라고 좀 짧게 부르는 팩인데 이거는 약간 머드팩처럼 생겼어요. 근데 머드가 들진 않았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조금 재질이 이렇게 흐르지도 않고 딱 머드팩처럼 생긴.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 왔을 때 얼굴에 다 바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파. 이거는 이 데콘젤 따가움이랑은 다르고, 이게 마르면서 이런 머드팩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마르면서 수축이 되잖아요. 그거랑 같이 피부가 너무 조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이번에도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판매처 측에서도 이거를 단일 사용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데콘을 한 겹 바르고 그 위에 바르라고 하는데 확실히 제가 당시에 블랙헤드가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블랙헤드 그런 청소하는 효과나 모공 쪽이 깨끗해지는 느낌 확실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팩은 원래 유명한 게 그런 여드름 많이 나는 피부 있잖아요. 그리고 화농성 해가지고 막 빨갛게 부어오르고 고름지고 이런 여드름 있는 분들이 불 끄듯이 쓰는 팩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후기를 보니까 이거를 그런 트러블 난 부위에 바르면은 그 부분에 붉은기가 바로 사라진다 이런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건조한 게 엄청 문제긴 한데 여드름은 안 나거든요. 한 1년에 한두 번? 근데 뭔가 이 회사 게 너무 좋으니까 궁금해서 그냥 사본 거죠, 이거를. 근데 뭔가 첫날 사용감이 막 그렇게 너무 아프고 이러니까 그냥 나중에 코에만 써야겠다, 블랙헤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손에 그런 뭔가 병이 있거든요. 함포진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빨갛게 이렇게, 지금도 여기 좀 빨간데 여기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는데, 이게 지금은 가라앉았는데 이게 오돌토돌하게 부으면서 그 안에 투명한 수포가 차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엄청 막 간지럽고 아프고, 그렇다고 터트리면은 또 엄청 따갑고 아프고, 그리고 막 물 닿아도 따갑고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이 함포진이 여기에도 생기고 여기 보면은 손바닥 중간에도 막 이렇게 생기고 해가지고 되게 아픈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함포진은 사실 이런 바르는 약 같은 게 없거든요. 이게 병원 가도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걸 주는데 그게 부작용이 저는 한번 심하게 겪고 나서 그 후로는 그런 연고를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아프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그런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다니까 한번 발라볼까 했는데 진짜 바르고 나서
가려움이 바르는 즉시 그냥 없어지고요. 그리고 5분 정도 이렇게 팩을 하고 나서 물로 씻어냈거든요. 물로 씻어냈더니 여기에 각질이 일어나면서 그냥 낫는 거예요. 한 번이 이렇게 나을 때 각질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새살도 나고 이러는데, 아니 무슨 5분 썼는데 갑자기 각질이 생기면서 이게 다 낫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낫는 중이거든요. 원래 여기 시뻘겋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지? 하면서 저는 여드름이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화농성 여드름이나 좁쌀에도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고, 근데 이거 써보시면은 그냥 쓰기에는 좀 힘들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다른 겔 같은 거, 수분 많은 거를 한 겹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알로에 같은 거 바르고 그 위에 쓰셔도 되고, 어쨌든 바로 쓰는 거는 좀 얼굴에는 쉽지는 않았던 팩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를 체험을 해보신다면은 저는 이거를 진짜 추천을 드려요. 예. 광고도 아니고 제가 팔로워도 0명인데 광고 전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면 나머지도 한번 써보시고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결국에 이거를 샀어요. 이 같은 회사에서 이런 마스크팩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마스크팩은 처음에 뜯었을 때 시트 퀄리티가 약간 그냥 그런 거예요. 요즘 한국 마스크팩들 시트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이 헤라 거 요거는 시트 퀄리티 진짜 좋거든요. 요것도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거에 비하면은 사실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얘는 진짜 시트가 좋기는 하다는 거, 그리고 자극도 하나도 없고 되게 무난하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트가 별로였는데, 이게 나머지 팩들은 약간 어떠냐면 이게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를 때 얇게 한 겹을 바르고 이제 흡수시키거나 씻어내거나 이러고 자는데, 그러고도 효과를 봤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시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안에 에센스가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뜯은 김에 이거 시트하고 남은 것도 얼굴에 막 이렇게 올리고 해가지고 되게 양을, 요거 다른 거 쓰는 것보다는 요거를 쓰는 게 양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그래서인지 이게 허브가 아니고 제가 데콘을 붙이고 나서 그렇게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울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거울을 보고 아니 왜 내 얼굴이 이렇게 A4 용지 색깔 같이 엄청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팩을 한 직후에는 다들 하얗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하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야 이거 진짜 한번 써봐라 했는데, 친구가 마침 저 따라서 이거를 살 때 받았던 요 샘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이거를 그날 밤에 붙이고 이제 하고 잔 거죠. 그러고 나서 친구가 동생이랑 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동생이 걔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언니 어젯밤에 화장하고 잤냐고. 그래서 와 너한테도 효과가 있구나. 그 친구랑 저는 피부 타입이 완전 다른데도 그 친구가 아까 말한 그 수부지 지성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싸요. 이거 한 장당 한 10,000원 정도 꼴이에요. 이런 거 사면은 간혹 샘플로 한두 장 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게 너무 비싼데 저는 진짜 피부과도 다녀보고 그리고 막 그런 에스테틱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런데 다녀온 것보다 그 다음날 피부 상태가 이게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켜서 오고 있어요. 이미 5장 있는데 가격 더 오를까봐 더 시켜놨어요. 네. 그 정도로 진짜 너무 효과가 좋았던 팩입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것도 아마 가격이 비슷할 텐데 전 이게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팩 소개해드리는 김에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파는, 이거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마토리의 수분 앰플 마스크인데 제가 원래 희열 성분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사봤는데 희열 성분 마스크팩을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많이 써봤겠죠. 희열이 잘 맞으니까. 근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기억에 가격 한 2,000원, 3,000원 요 정도인데도 안에 이런 들어있는 에센스 품질이 되게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오래 붙이고 있어도 피부가 답답해지는 느낌이 없이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마스크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맨날 쓰기에는 부담되니까 이거 하루씩 껴주고 쓰긴 하는데, 둘이 조금 그래도 차이가 나기는 해요. 이게 워낙에 엄청 좋긴 한데요.
이거를 했을 때는 다음날에 그렇게 막 엄청 뽀얘진다던가 이런 건 없고, 그래도 그런 속건조 없이 다음날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를 알기 전에 겨울에도 되게 잘 썼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힘들다 할 때마다 이거를 하면 바로 해결되는 그런 팩이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걸 썼을 때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뭔가 피부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이거를 쓰면은, 이거를 쓰고 나서 다음에 뾰루지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건성분들한테 잘 맞는, 그래서 영양감이 많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기름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렇게 피부가 나쁘지 않을 때 쓰면 뾰루지가 가끔 나기도 하는 그런 팩입니다. 이것도 저는 살 때 한 10장씩 막 사가지고 쓰는 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런 앰플들인데요. 히알이 되게 제품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아시죠? 디오디너리의 요거는 히알 앰플인데, 이게 진짜 효과가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해보면은, 이거 바른 날 안 바른 날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이걸 바르면 피부가 매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속에 수분이 차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겨울에 상당히 많이 썼던 그 앰플입니다. 여름에는 이게 약간 띡한 제형이거든요. 물 같은 제형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찐득하게 떨어지는 느낌의 제형이어가지고 엄청 가볍진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건성분들한테는 수분이 차는 느낌이고, 지성분들한테는 무거우실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제 그 친구는 지성 피부에는 히알이 자기한테는 좀 뭔가 모공을 막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전혀 없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가격도 되게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심지어 저는 디오디너리가 예전에 연말에 그런 세일 할인할 때 어떤 제품 하나 사면은 요거 히알 한 병을 주는 행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쟁여놓은 거를 이제 쓰고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올리브영 템으로는 요게 있는데요. 요것도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 PDRN이라고 써 있는데, PDRN보다는 요 카페인 성분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요게 붓기를 빼주는 그게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쓰기 전에 요 모공 주위가 붓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공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고, 근데 이거를 바르고 나면은 요것도 바른 날 안 바른 날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바르면은 붓기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얼굴 전체 붓기는 아니어도 피부 표면에 있는 그런 얇게 부은 그런 것들 있죠. 제가 좀 잘 붓는 스타일인데, 그런 게 정돈이 돼요. 그 다음날에. 네. 그래서 이거를 겨울에 공병을 몇 개 내고, 주변 아는 언니, 피부 관리 되게 좋아하는 언니한테도 막 선물하고 그랬던 제품인데, 이게 뭔가 여름이 되면서 좀, 이것도 지성용이라기보다는 건성용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색깔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제형인데, 이것도 여름에 쓰기에는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들고, 제가 요새 밤마다 기초 대신 요거 팩을 흡수시키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까지 하기에는 뭔가 많이 얹어지는 느낌이어서, 근데 겨울 되면은 또 되게 잘 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저처럼 피부 표면에 붓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드리는 이 제품입니다. 아이오페 PDRN 카페인이고요. 이거 올리브영에 후기 찾아보시면은 저처럼 이거 바르고 막 붓기가 줄어든다, 바른 쪽 안 바른 쪽 붓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후기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올리브영 제품인데 한 3만 원대? 가격대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메스티나라고 적혀 있는데요. 메스티나 바쿠치올 앰플인데요. 저도 이런 건성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찾다 보니까 이것도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근데 광고가 아닌데 어떤 분이 되게 강추를 해가지고 한번 사본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앰플인데 일단 바쿠치올 자체가 레티놀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좀 더 순하게 레티놀과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쓰는 성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바쿠치올이 필요해서 샀다기보다는 그냥 중간 앰플 요거 쓰다가 좀 다른 것도 한번 써볼까 싶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탄력
그리고 미백 주름 개선 위주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감도 되게 좋고요. 이거는 지성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얇게 말리고 그리고 다음날까지 날아가지 않는 느낌? 건성이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화장품 썼는데 막 날아가는 거 같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만져보면 하나도 없고 막 그런 경우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바르자마자 좋음을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바르자마자 뭔가 피부가 이제 좀 탱탱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기분 탓일 수도 있긴 한데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그게 더 커가지고 저는 이거를 써보고 너무 좋아서 바로 하나 더 샀어요. 어머니를 드리려고. 네. 그래서 어머니 다음에 오시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앰플도 좋고 크림도 좋다고 하길래 이번에 겨울 되면은 크림을 이 라인으로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이거를 레티놀이랑도 같이 쓰고 아니면은 이런 팩을 해가지고 얼굴에 뭔가 되게 많이 얹어져 있을 때 한 겹 더 발라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낮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오페 레티놀 레티젝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2% 레티놀이라서 상당히 고강도예요. 근데 제가 레티놀을 쓰다가 중간에 쓰는 거를 한번 포기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나서 너무 아파서 3일 후에 바르면은 더 아파요. 그러면 이제 낫지 않은 상태에서 또 바른 거니까 더 아픈 거겠죠? 근데 그러면은 레티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써야 된다는 얘긴데 그래서 뭐 효과가 있나 하면서 그냥 다른 스킨케어 위주로 하고 안 썼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또 그렇게 안 쓴 지 한 1년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또 그래도 레티놀 써야 되지 않나 하면서 찾다가 이게 새로 나온 제품이어서 막 후기도 많지는 않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아이오페니까 한번 써볼까 하고 써봤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요거는 안에 니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그 니들이 뾰족하지가 않고 끝부분이 둥글어서 아픈 느낌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니들 제품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안 써봤는데 그래도 니들이 둥글다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사봤는데 실제로 되게 괜찮았어요. 일단은 아프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맨날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맨날 발라도 뭔가 레티놀 바르고 나서 그 얼굴 이렇게 아파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혀 없고. 예. 근데 그러면은 레티놀에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레티놀 바르고 나면은 제가 코에 유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블랙헤드가 크게 생겨서 그거를 제품으로는 안 되고 압출을 해야 될 때가 생기거든요. 근데 레티놀을 이제 자주 바르다 보면은 압출할 때 피부 부분이 더 아픈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게 맨날 발랐을 때 피부가 아프고 이런 건 전혀 없는데 그 블랙헤드 압출할 때 아픈 느낌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티놀 효과가 있긴 한데 그냥 내 피부에 이게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은 발림도 되게 좋고요. 이런 액체 형태가 아니라 엄청 가벼운 크림 형태예요. 그래서 네, 지성분들한테도 잘 맞을 것 같고 건성분들은 어차피 이거 하고 크림 또 바를 거니까 괜찮고 그런 제형인데 네, 이거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쓰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강도인데도 피부가 아픈 게 전혀 없어서 이거는 계속 쓸 것 같아요. 지금 냉장고에 이거 2통 더 있거든요. 그래서 살 때 좀 많이 사서 쟁여놨습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알기, 그러니까 레티놀은 유통기한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아프니까 양을 저는 펌프를 한 펌프 반 정도 하거든요. 원래는 레티놀 엄청 얇게 바르잖아요. 근데 이건 안 아파서 좀 듬뿍 바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미리 쟁여놨습니다. 이거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크림은 이거는 다들 많이 아시죠? 요거는 뭔가 제가 한 최근 몇 년 전부터 깨달음을 얻은 게 저 같은 건성인 사람들은 크림을 두꺼운 거를 바르는 게 오히려 안 좋다라는 거를 깨달음 얻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건성이었으니까 건성용 크림 되게 많이 써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니베아 크림 아시죠? 파란 통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거를 얼굴에 바를 정도로 오히려 어릴 때 건성이 더 심했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는 스킨케어를 하는 법을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발라도 건조가 느껴질 정도로 나는 왜 이렇게 건조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면서 알게 된 게, 크림을 그렇게 두꺼운 걸 바르는 것보다 스킨류 있잖아요. 토너류를 그 칠스킨이라고 아시죠? 그거를 해서 이제 토너를 가벼운 제형으로 시작을 해서 왕창 이렇게 듬뿍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한테 맞는 앰플 같은 거 발라주고, 그래도 겨울처럼 건조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2개 발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얇은 제형들 있죠. 크림에 비해서 가벼운 제형들을 얼굴에 완전 충분히 입혀주고 나서 크림은 껍데기만 씌워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런 것도 썼었어요. 이거 건성인 분들 많이 쓰시죠. 저는 지금도 뭔가 문제 있을 때 쓰려고 갖고 있긴 한데 지금은 거의 안 써가지고, 네, 그런 제품인데, 크림으로 뭔가 이런 유분감을, 수분감을 채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걸로 가득 채운 다음에 오히려 크림을 얇게 발라주는 게 피부가 훨씬 편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피부 컨디션도 그렇고. 왜냐면은 이런 거 듬뿍 바르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얼굴 번들거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번들거리는 스킨케어를 너무 많이 하면은 모공도 늘어지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이렇게 가벼운 수분 크림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거 지금 다 써가는데 새 거 항상 쟁여둘 정도로 이렇게 애용하던 그런 크림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거 쓰면서 피부가 좀 바뀌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크림도 이거보다 좀 더 가볍고 흡수 잘 되는 걸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라인의 크림을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따지고 이 크림 자체가 저는 공병을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근데 사실 많이 쓰시죠. 그만큼 유명한 제품인데 되게, 네, 이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클렌징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클렌징은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것들로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은 닥터지에서 나온 클렌징인데요. 이런 약산성 성분의 클렌징 폼들 많잖아요. 근데 써본 것들 중에 이게 가장 순해가지고, 그냥 그런 날 있죠. 외출 안 해서 막 얼굴에 선크림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안 바른 날, 그냥 저녁에 세안할 때, 아침에 세안할 때 써도 얼굴 건조해지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다 닦아냈을 때 얼굴이 바로 건조해지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피부에 뭔가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이렇게 벗겨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사용감이 되게 좋은 젤 폼이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몇 통 비웠는데 앞으로도 이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클렌징 밀크인데요. 클렌징 밀크도 여러 개 써봤는데 요 피캄 제품의 요 피캄 브랜드에서도 클렌징 밀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써보고 또 이제 다른 유명한 밀크도 써보고 했는데, 뭔가 클렌징 밀크가 사용감 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좀 얼굴에 뭐가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안 좋아하시기도 하잖아요. 저는 건성인데도 뭔가 사용하고 나서 얼굴에 뭐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거를 좀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씻고 나서 얼굴에 스킨케어를 되게 얇은 거, 그러니까 그냥 물 제형의 그런 희화를 여러 겹 씌워줄 건데, 이미 얼굴에 기름기가 돌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흡수가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클렌징하고 나서 많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클렌징 밀크 중에서는 그렇게 깔끔한 마무리감이에요. 그렇다고 얼굴에 아예 안 남는 건 아닌데, 지울 거는 다 지우면서 이제 남는 거는 좀 깔끔한 느낌으로 남는, 네, 그런 밀크 중에는 얘가 저는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화장도 좀 잘 지워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언제 쓰냐면 요 수분 클렌저 있죠. 요거는 그런 날 있죠. 선크림만 발랐던 날, 그러니까 화장을 한 건 아닌데 선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뭔가 지우긴 지워야 되는 날, 요것도 안 지워지는 건 아닌데 뭔가 이게 그런 가벼운 화장, 뭐 비비크림이라든지 선크림이라든지 했을 때 이게 산뜻하게 되게 잘 지워져요.
그리고 피부에 자극도 크지 않고. 근데 요것보다는 깔끔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이제 끝나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침에 요거를 쓰진 않고요. 아침엔 이거를 쓰고 요거는 저녁에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지워야 되는 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언더포어 폼 클렌저라고 해가지고 포어 클리닝 위주의, 제가 그 모공 고민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샀던 건데, 실제로는 포어 클리닝 하고 싶을 때 쓴다기보다는 그런 날 있잖아요. 화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걸로 지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중 세안을 하고 싶은 날, 그럴 때 요거 밀크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써주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마무리가 산뜻하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바로 건조해지지는 않는, 제가 사실 이런 종류의 클렌저를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것들 마녀공장 것도 써보고 막 일본 것도 써보고 했는데, 이런 류의 폼 클렌저가 너무 저한테는 건조한 거예요. 건성이다 보니까. 근데 얘는 그런 면에서 괜찮았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넷 중에서 가장 강추하는 거는 한 요 두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요거예요. 요거는 러쉬 건데요. 지금 보면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더러워졌거든요. 요거는 핑크 페퍼민트라는 러쉬에서 나오는 풋크림이에요. 발에 바르는 크림 있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이거를 발이 건조해서 발에 바르는 용도로 사긴 했지만, 이거를 발바닥까지 바르면은 뭔가 집에 그런 기름 자국 찍히는 느낌이더라고요. 실제로도 찍히고 그거를 닦아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렇게 맨날 바닥을 걸레질을 전 안 하거든요.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을 가끔 하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내가 써야 되나 하면서 약간은 그냥 묵혀놨다가, 제가 이 손에 피부병도 있고 건조해가지고 핸드크림을 찾으려고 되게 유목민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저것 써보고 그랬는데, 얘가 그냥 집에 있으니까 한번 핸드크림으로 써볼까 했는데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핸드크림으로 사용하기에. 요거는 사실 기름진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바르고 나서 나는 뭐가 손에 남는 게 싫다, 그런 분들은 안 맞으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손에 진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말 꾸덕한 거를 발라야 되는 분들은 이거를 진짜 강추를 드립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 되게 유명한 록시땅의 시어버터 핸드크림 아시죠? 그것도 이제 상당히 촉촉한데, 그거는 약간 손에 어떤 막을 씌워가지고 손을 보호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거는 스미면서 막이 같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르고 나면은 그냥 미끈미끈해요. 그래가지고 싫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흡수가 되면서 손 안쪽까지 좀 촉촉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쓰면은 진짜 손에 바를 용도로 한 통을 더 살 의향이 있을 정도로 좀 그런 문제성 손 피부 케어에 저는 좋았던 제품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안녕.